안녕하세요, 캄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신의 선풍기를 가지고 유동력 팬을 만드는 영상입니다. 원래 영상을 찍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튜브 영상이 처음이다 보니 어버버거리기도 하고 멍때리기도 하고 또 시선 처리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녹음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겨울에 유동력 팬과 무동력 팬이 굉장히 핫했는데요. 유동력 팬과 무동력 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파세코나 옴니 같은 대류식 난로를 사용하실 때 대류식 난로는 열기가 위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는 춥고 또 일어서면 머리 부분만 뜨거운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동력 팬은 이 위로 올라가는 열기를 강제로 아래로 깔아줘서 앉아있을 때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유동력 팬과 무동력 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말 비싼 경우가 많아요. 비싸면 60만원대, 그리고 싸면 30만원대, 30만원대도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제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의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총 3개의 고무발이 달려 있는데요. 이 고무발들을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무발들이 쉽게 제거를 했고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실 겁니다. 고무발들을 모두 제거를 해주셨으면 이 가운데 있는 고무발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던 나사와 함께 보관을 해주시고요. 양쪽 다리에 있던 고무발 같은 경우에는 고무발과 나사를 분리해서 고무발은 따로 분리를 해주시고 나사는 다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알루미늄 봉입니다. 이 알루미늄 봉 같은 경우는 40cm로 절단이 된 상태고요. 40cm로 절단하시게 되면 이렇게 신의 다리와 딱 사이즈가 맞습니다. 이 알루미늄 봉을 가지고 양쪽 끝을 펜치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강하게 구부려 주시면 되는데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벤치가 아닌 다른 무거운 물건을 위에 올려놓고 누르는 방식으로도 쉽게 구부려 드릴 수 있습니다. 양쪽 끝을 구부러 치신 다음에 이렇게 선풍기 위에 올려 두시고 기존에 있던 나사 구멍과 위치를 맞춰 봅니다. 그 후에 나사 구멍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벨트 펀칭기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드릴이 있으신 분들은 드릴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고요. 말했듯이 변형이 굉장히 쉬워서 구멍도 굉장히 뚫기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라카로 도색을 해봤는데 굳이 도색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지만 저 은색이 보기 싫어서 올리브 그린색으로 도색을 했더니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멍을 좀 잘못 뚫었어요. 보시면 이쪽은 구멍이 굉장히 멀고 이쪽은 구멍이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 뚫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웬만하면 구멍에 맞춰서 거리를 잘 맞추셔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려울 것 없이 기존에 빼놓으셨던 나사를 이용해서 이 알루미늄 봉 만드신 걸 이 다리에 그대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사를 모두 조립하신 신의 선풍기를 반대로 돌려 놓으시면 굉장히 잘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기존에도 물론 이런 평평한 바닥 같은 데서는 잘 서 있지만 다리가 U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파세코나 옴니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쓰러지는 신의 선풍기가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세코 난로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장치 없이 다리 그대로 올려놓은 다음에
선풍기 방향을 아래를 향해 두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잘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 신의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도 많이 언급된 그런 배터리죠.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받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배터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의 선풍기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 나사들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이게 잘 안 빠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나사를 돌려주면 잘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분실하기 굉장히 쉬우니 주의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위에 나사가 없어져서 4개만 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손이 어댑터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아래로 손을 넣어서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스위치를 잡고 이 어댑터를 빼주시면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여기에 아직 걸려있는 나사들을 따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어낸 뒷판 뒷모습이에요. 이렇게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나사를 돌려서 배터리를 분리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분리했었고 그렇게 세게 나사를 결합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풀어집니다. 여름에는 또 무선 선풍기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무발과 잘 보관을 하셔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떼어난 뒷판을 다시 끼워줍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분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캠핑장에 가서 몇 번 이용을 해봤어요. 몇 번 이용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술을 좀 먹고 나서 이 선풍기를 난로 위에 올려둔 상태 그대로 잠깐 누워서 핸드폰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자던 도중에 너무 추워서 일어나 보니까 캠핑장이 정전이 되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류식 난로 이외에 실내 페니터도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페니터도 꺼지고 이 유동력 팬도 꺼진 상태여서 굉장히 추워서 제가 잠에서 깼고요. 일어나고서 신의 선풍기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다이얼 부분이 조금 녹았어요. 플라스틱이. 그 이외에는 별 문제 없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정전이란 게 흔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또 아예 없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도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가 아닌 안정적인 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보조 배터리가 제일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의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로는 구동을 할 수가 없어요. 스펙을 확인해 보시면 이 신의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20V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는 3.7V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로는 신의 선풍기를 구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로모스 4만A PA40 프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65W급의 충전을 지원하고요. 사실 와트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전격 출력이에요. 전격 출력 같은 경우에는 20V 전격 출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신의 선풍기를 돌리기에는 충분한 전압입니다. 다음으로는 USB-C to USB-C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USB-C to DC 단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용한 DC 단자의 스펙은 내경 2.5mm, 외경 5.5mm고요. 내경 2.1mm 단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DC 플러그와 USB-C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USB-C로 DC 제품들을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신의 선풍기가 아닌 빔 프로젝터 같은 다른 제품들에도 사용 가능하니 무선으로 사용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세요. DC 단자를 신의 선풍기에 연결해 주시고 반대쪽 끝에 있는 USB-C 단자를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 배터리를 보시면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고속 충전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다른 보조 배터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고속 충전 중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신의 선풍기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최대 세기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에서 전압과 전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압은 20V, 그리고 전류는 0.4A인 것이 보이시나요? 20V에 0.4A 정도면 시간당 8W 정도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제 보조 배터리는 스펙상 148W를 사용 가능하니 단순 계산으로 최대 풍속으로 약 19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영상에는 못 찍었지만 유동력 팬 정도의 풍속을 사용하면 0A에서 0.1A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0.1A를 사용한다고 해도 2W고요. 단순 계산으로 약 74시간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에서 꺼지는 경우가 있던데 감안해도 약 6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 수치이고 실제로 보조 배터리에 연결한 채로 전원을 끄지 않고 테스트 해봤을 때 배터리는 약 50% 정도 남았고 선풍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신의 선풍기로 유동력 팬을 만드는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실제로 완성된 신의 선풍기를 파세코 난로 위에 올려놓은 모습인데요. 제가 유튜브다 처음이다 보니까 저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카메라가 과열돼서 꺼졌더라고요. 저게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지난번에 정전됐을 때 빼고 보조 배터리를 이용한 다음부터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의 선풍기 같은 경우에 일반 유동력 팬이나 무동력 팬에 비해 장점이 있다면 저렴한 거죠. 정가는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지만 네이버 중고 카페에서 새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12만 5천원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제품도 있겠지만 필요한 제품만 구매를 하면 2, 3만원대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동용 팬은 여름에 사용하기가 힘들죠. 여름에 선풍기로 활용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원하고요. 캠핑 다니시는 분들 항상 테트리스 하느라 힘드실 텐데 또 유동력 팬도 가지고 있고 선풍기도 가지고 있고 하면은 여름에는 유동력 팬을 창고에 넣어두고 겨울에는 선풍기를 창고에 넣어두고 하기 힘들잖아요. 신의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실 필요 없이 사계절 내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파워뱅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USB-C 고속 충전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로 노지 같은 곳에서 선풍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데 사용했던 모든 부품들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쉽게 나오는 제품들이지만 만약에 제가 구매했던 것과 똑같은 곳에서 구매하시길 원한다면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했던 것들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같은 데를 보면 다른 분들도 일반 선풍기로 많이 유동력 팬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캠핑장에서는 언제나 전기 히터를 쓰시는 분이 언젠가는 나타나고 정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220V 선풍기에 비해서 노지에서도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여름에도 훨씬 더 시원하죠. BLDC 팬이라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신의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유동력 팬 그리고 무동력 팬과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12인치 그리고 350mm. 제가 뭐 유동력 팬과 무동력 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이즈로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일 선풍기를 가지고 유동력 팬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제 첫 유튜브 영상이라 굉장히 영상이 미흡하고 재미없고 또 편집도 어색할 수 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나무였습니다.